이게 암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유전자 변이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산화제가 우리 암 치료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죠. 항산화 식품이 우리 암 환자한테 좋은 거는 우리 사실 암세포는 많은 산화물을 만들죠. 암세포 자체가 산화물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항암을 하면은 방사선을 하면은 산화물이 몽땅 많이 나오죠. 암 환자들이 또 산화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스트레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산화물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를 써야 되죠. 그래서 항산화제는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이게 암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유전자 변이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산화제가 우리 암 치료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죠. 대개 항산화물은 제일 많은 것은요, 일단은 식물성으로 봐야 돼요. 식물성에. 그래서 우리 뭐 비타민 C라든지, 그 다음에 비타민 A라든지, 그 다음에 비타민 B, 그 다음에 비타민 E,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한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, 또 그 위에 보면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, 그리고 또 알파리보기산,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,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이제 식품들은 보면은 우리 귤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도 많지만 비타민 C 같은 거 많이 들어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에는 대부분 다 그런 항산화제를 많이 가지고 있죠. 또 많이 알려진 뭐 강화, 커큐민이라든지, 그 다음에 녹차, EGCG 이런 성분 또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마늘이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고, 그리고 배추, 그 다음에 뭐 무, 부추 이런 십자가 식물, 십자가 식물들도 황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. 이런 성분들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1단계, 2단계, 3단계 항산화 과정이 있지만 이 1단계, 2단계를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항산화제들은 이런 식물성,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 항산화제는 우리가 식물성, 특히 야채, 또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제일 1번이 설탕이죠. 뭐 설탕은 어쨌든 이당류잖아요.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장내 나쁜 미생물들에 의해서 포도당하고 그 과당하고 이게 둘로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마디로 미생물들 밥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당을 올리기 때문에 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버리는 거고, 가장 안 좋은 게 설탕이라고 그러죠. 설탕.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음식, 쌀밥. 그러면 이제 쌀밥하고 저는 밀가루 음식을 한번 생각해요. 저는 어느 게 더 나쁘냐? 밀가루 음식이 더 나쁘죠. 왜냐하면 쌀밥 속에는 글루텐이 별로 없어요. 단지 포도당이 많다는 거, 이거 하나뿐이지. 근데 밀가루 속에는 포도당이 단당류가 많은 반면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.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사고를 치거든요. 그래서 글루텐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글루텐이 이렇게 분해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 글루텐이 장 점막을 손상을 주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활성화를 시켜주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 문제를 만들어내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밀가루 음식이라든지, 그 다음에 어쨌든 쌀밥도 그렇게 좋은 건 이제 아니지요. 그리고 소금이 너무 많은 거. 근데 요즘에 소금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. 소금을 뭐 막 최근에는 뭐 소금이 오히려 좋다 해가지고 뭐 병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.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 뭐 우리 세포 레벨에서만 보자면은 세포 레벨에서 우리 세포 안에 나트륨이 많으면요 세포는 상태가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요. 그리고 칼륨을 계속 안쪽으로 끌어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리적인 기능으로 보더라도 그렇고, 또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에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나트륨에 의한 염증이에요.
그래서 우리가 위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겼을 때 여기에 나트륨이 계속 자극이 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적당히 쓰는 것은 괜찮지만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.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 문제가 나왔을 때 주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. 주겸이 좋다. 주겸은 소금이다. 이런 개념이잖아요. 사실 주겸 속에는 이렇게 뭐 좋다는 주겸은 소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다른 미네랄들이 많아요. 주겸은 어때요?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걸 태우는 거잖아요. 태우면은 이 바깥에 있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타면서 재 속에 만들어져 있는 미네랄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녹아 들어가 있는 소금을 또 다시 굽는 거예요. 대나무에다 넣어서. 그러면 또 그 대나무 속에 있는 미네랄이 섞이고,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소금 양은 일정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대나무에서 나오는 미네랄들이 계속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금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간수라든지 그리고 쓴맛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굽는 가운데 타서 없어져 버려서 발암물질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주겸들을 많이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된다 하는데, 주겸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. 주겸은 실제 소금 함량이 아주 적어요. 미네랄들이 많아져. 그래서 그 부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잖아요. 감자 있잖아요. 감자가 사실은 감자는 탄수화물만 있고 식이섬유가 없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저는 감자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. 근데 감자에는 칼륨은 많아요. 그래서 칼륨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감자를 먹는 것을 권하지만, 예를 들어서 칼륨이 필요한 사람들, 세포 탈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이런 경우에 감자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, 감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오히려 당 지수를 높이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감자도 좀 피하는 게 좋고.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과일은 좋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이나 밀가루, 쌀밥 그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. 근데 과일은 환자들이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과일을, 그래서 뭐 사과도 막 하나 먹고, 뭐 복숭아도 먹고, 막 참외도 먹고, 수박도 먹고 이러는데, 그것도 막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막 몇 차례씩 이렇게 먹는 경우에, 이 과일은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과일이 좋다고 하는 것은 껍질뿐이에요. 껍질. 안에 과즙은 다 과당이에요. 과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 포도당을 통해서 이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요. 그래서 어쨌든 포도당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. 단지 포도당보다 대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에요. 그래서 과일에 있는 과즙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. 근데 무턱대고 과일은 좋아,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